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리더이자 래퍼 소연입니다. 사람들에게 저는 아이들의 프로듀서로도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리더 그리고 래퍼로서의 모습 외에도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마인드셋을 통해서 아이들의 소연이 아닌 전소연의 진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않은 저의 마인드셋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Welcome to my mindset.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는 상상이 진짜 일어나면 안 되는 걸까? 그때부터 저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 믿음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믿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다양한 일이 있었어요. 무수히 많은 오디션에 떨어졌고 오디션에 붙고 나서도 불안함과 동시에 열등감에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저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는 엄청 조용하고 완전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항상 응원해 주셨어요. 어쩌면 기다려 주셨다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멘탈이 어떻게 그렇게 강하냐고 물어보는데요. 하루아침에 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도전하는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제 편,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족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믿어줘서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또 스스로를 믿게 됐어요. 어릴 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가족들의 존재가 어떻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는지 또 제가 어떻게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번 마인드셋 컬렉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 마인드셋 컬렉션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전을 앞두고 좀 망설이거나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제 마인드셋을 들으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 꾸준히 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제 컬렉션에는 아이들 소연이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현재, 나아가 미래의 목표까지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이 아닌 전소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i, I'm Soyeon of G-idol and welcome to my mindset. 제가 아무래도 그룹의 리더이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 정반대였어요. 제 어릴 때 모습을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의 교실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게 약간 자기 할 일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모임에서도 중심이 되지 않는 친구들. 그게 바로 저였던 것 같아요.
만화책이랑 애니메이션만 그냥 많이 보는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그때 주변 친구들은 아마 항상 제가 하루 종일 논다? 하루 종일 만화 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카레이도스타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서커스단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창시절에 눈에 띄거나 활발한 학생이 아니었고 막 친구들 무리가 있더라도 제가 항상 리더가 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나도 어떤 스토리, 어떤 세상의 주인공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을 봤던 게 저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요. 지금은 창작의 영감이 되기도 하거든요. 처음 봤던 오디션은 슈퍼스타 K1 오디션이었어요. 그때 뭘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차에서 바로 떨어졌고 그때 기분은 사실 붙을 거라고 별로 생각도 안 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오디션이랑 오디션은 다 봤어요. 그런데 보는 오디션마다 계속 떨어졌어요. 저는 오디션에 떨어지면 부끄럽다거나 창피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디션을 보고 다니는 걸 주변에 미리 알리는 편도 아니었고 그땐 그 상황들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딱히 좌절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디션 보는 걸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인공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탈락했던 오디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기획사 오디션은 아닌데 제가 예고 입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춤으로 예고 입시를 했었는데 그 시험장에 제가 잘못 구운 CD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CD가 노래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무반주의 춤을 추고 제가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예비번호 6번이었는데 예비번호 5번까지 붙은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너무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속상했는데 그래서 큐브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뭔가 운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디션을 볼 때만 해도 다들 노래로 오디션을 보는 분위기였고 랩으로 오디션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노래로 오디션을 봤었고요. 그러다가 그 룰을 한번 깨보자 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랩을 좋아했기 때문에 랩으로 보자 라고 한번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중학생 때 갑자기 모든 오디션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전부 연락이 왔어요. 막 거기 가지 말라, 여기 와라 막 이런 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신기했어요. 전에는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았었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랩으로 오디션을 봐서 합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디션에 떨어지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연습했어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능력치가 조금 향상된 거예요. 떨어지면서도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디션에 붙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디션에 많이 떨어졌을 때도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오디션에서 떨어졌던 경험들이 다 자양분이 됐잖아요. 그동안 성장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뭔가를 극복해냈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으니까 계속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시기가 자연스럽게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극복했다라고 말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힘든 시간이 지나갈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저만의 방법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연예인은 천운이 있어야 된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했었어요. 실력이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천운이 왔을 때 내가 잡으려면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천운을 잡기 위해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것 같아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운이 중요하겠죠. 공부도 그렇고요. 내가 뭔가를 잘 못한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자신을 믿고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재능이 돋보이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멘토로 참여했던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멘티였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가 끝내지 않는 이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답장을 해줬어요. 저는 어떤 일이든 끝은 내가 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활동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공들여 만든 앨범이 기대했던 것보다 잘 안 됐다면 그 순간은 정말 지치고 힘들 거예요. 그치만 그게 실패는 아니거든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컵에 물이 반쯤 있으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정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패를 하면서 제 마음이 점점 단단해져 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만약 제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원하는 걸 얻기만 해왔다면 작은 위기에도 쉽게 흔들렸을 것 같아요. 전 최근에 취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취미가 굉장히 없는데 뭐 테니스도 쳐보려고 하고 뭐 배드민턴도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이것도 언젠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하지? 왜 자꾸 실패할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런 고민들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실패인지 아닌지는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도전의 과정 속에서 언제나 위기는 나타날 수 있지만 무언가 될 거라는 믿음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꾸준히 해나가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던 일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제 마인드셋입니다. This is my mindset.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이랑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집 근처에 조그마한 만화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만화책을 전부 다 읽어버려서 양재천 건너에 있는 만화방까지 20분에서 한 30분? 걸어서 막 몇 권씩 빌려오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만화책도 정말 많이 보고 애니메이션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 20-30분을 걸어서 갔던 그 만화방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만화방인데 뭔가 되게 좀 정겨운 느낌이 있는 만화방이에요. 그래서 뭔가 거기를 가면은 약간 시간이 멈춰있는 느낌? 세상이 다 발전해도 거기는 뭔가 그대로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만화방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카레이도스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소라라는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소라는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무시도 받고 어려움을 엄청 많이 겪어요. 근데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거든요.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사람들의 편견이나 무시를 이겨내고 보란듯이 성공해야겠다는 자세를 카레이도스타의 소라에게서 좀 배운 것 같아요. 한때 해적의 꿈이었던 적도 있어요. 만화 원피스를 좋아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인공 루피를 좋아해요. 제가 생각나는 루피 대사 중에 좋아했던 게 있는데요. 어떤 에피소드에서 루피와 싸우던 적이 루피한테 루피의 선원들이 부하가 아니냐라고 해요. 그때 루피는 이 사람들은 부하가 아니야, 동료야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태도가 멋있어 보였고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팀 생활, 그룹 생활을 하면서 참고하려고 노력해요. 또 원피스 대사 중에 기억나는 대사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 라는 대사인데요. 루피가 큰 싸움으로 거의 죽을 만큼 상처를 얻게 되는데 그때 동료인 조로라는 캐릭터가 루피의 상처를 자신이 다 가져가서 대신해서 입어요. 덕분에 루피는 회복하지만 반면에 조로는 피를 뚝뚝 흘리면서 엄청 큰 상처를 입게 돼요. 그때 상디라는 캐릭터가 조로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조로가 딱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전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공감됐던 게 저도 사실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거를 좀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남들에게 내가 힘들었던 일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고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더욱 힘든 내색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땐 만화랑 애니메이션을 단순히 재밌어서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 비슷한 면을 많이 찾을 수 있어서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애니메이션이랑 만화책을 보다 보니까 상상력이 좀 풍부해진 편이에요.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저는 꿈의 세계가 재밌고 그 안에 세상에 없던 것들을 계속 떠올려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상상력이 컨셉을 구상하거나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독서 습관을 길러주셔가지고 요즘에도 책을 즐겨 읽는 편이에요. 주로 소설이나 에세이를 많이 읽는데요.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4-5권씩 막 읽기도 해요. 보통 에세이를 선택할 때는 기분에 따라서 끌리는 제목을 고르는 편이에요. 에세이는 읽으면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랑 같은 감정을 겪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고요. 혼자만의 외로운 감정이 아니라는 위로를 받아서 좋아요. 그리고 제 감정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뭔가 정리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 중에서는 더글라스 케네디라는 작가의 작품을 좋아해요. 중학생 때 처음으로 읽었던 작품이 모멘트라는 작품이고 빅피처라는 대표 작품은 고등학생 때 읽었어요. 근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작품은 바로 이 빅피처인데요. 기승전결도 좀 확실하고 문장 하나하나가 재밌어요. 제가 글을 쓴다면 이렇게 완성도 있는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저도 글쓰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어렸을 때는 제가 만화책도 많이 보고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평범하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꼭 남들과 똑같이 해야 되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시간 낭비인가? 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신기하게도 이제는 제가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자란 덕분에 지금 하는 일을 잘한다 라는 칭찬도 들어요. 결국엔 하고 싶은 걸 꾸준히 파고들면 다른 일이랑 연결이 돼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믿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제가 보여주는 게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저만의 취향과 저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증명해냈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런 취미들을 걸음삼아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영감이 되고 자양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요. 남들과 조금 다른 취미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남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나아가세요 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분명 후회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계속 바뀌고 지금 좋아하던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군가는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되겠어? 아니면 그걸 왜 좋아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거나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던 친구들과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만나면 이야기할 것도 많고 유대감도 남달라요. 그런 친구들 앞에서는 제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더 당당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자신만의 세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든 세계가 인정받는 때가 꼭 올 거예요. 이게 제 마인드셋입니다. This is my mindset. 동생은 저와 성격이 정반대예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라 어디 가거나 나서는 걸 싫어했었는데 동생은 외향적인 성격이라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고 하셨어요. 또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었어요.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대회 나가서 상을 타는 일도 있었어요. 엄마가 미용을 하셔서 손재주가 좋으신데 동생이 아마 그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베이킹도 잘해서 가끔씩 케이크도 만들어줘요. 또 동생은 공부도 잘했어요. 똑같이 한자 자격증 시험을 봤었는데 저는 커트라인에 걸친 점수를 받고 동생은 점수가 너무 높아서 상까지 받은 일도 있었어요. 물론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동생을 더 예뻐한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실제로 동생이 굉장히 귀엽게 생겨가지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동생을 굉장히 예뻐했거든요. 하지만 딱히 질투하거나 미워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둘이 엄청 친했거든요. 완전 단짝처럼. 동생은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줘요.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옆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면 동생을 불러요. 동생은 집에 와서 혼자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때 동생은 저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대신 가만히 옆에 있어줘요. 동생이 표현을 잘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언니면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옆에 있어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활동하다 보면 힘든 내색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 감정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동생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제게 동생은 편안한 안식처 같은 존재예요. 정말 유일한 안식처인 것 같아요. 동생이랑 있으면 가장 편하고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동생은 평생 저를 좋아해 줄 것만 같아서 너무 편해요. 동생이랑 있으면. 가끔 동생이랑 솔직한 시간을 갖고 이야기할 때를 빼고는 고맙다는 말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대신 동생의 생일을 잘 챙겨주거나 평소에 밥을 항상 사주기도 하고 또 그런 생일 같을 때 편지를 써서 이제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편입니다. 여보세요? 안녕. 여보세요? 응? 뭐해? 나 그냥 있어. 집이야? 응. 그래. 나 물어볼 게 있어. 물어봐. 대답해야 돼. 잘 대답해야 돼. 응. 어렸을 때 응. 나는 어떤 언니였어? 언니? 좋은 언니였지. 되게 나한테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맨날 얘기해주고 너 없으면 슬플 것 같다고 맨날 나한테 매일 얘기해주고 학교에서 막 뭐 만들면 교실에 와가지고 주고 가고 막 편지지 만들어서 편지 써주고 내가 우리 되게 가까웠는데도 내가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니까 언니가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다가와주는 언니였던 것 같아. 그랬어? 응. 그러면 지금은 너한테 내가 어떤 언니야? 지금도 옛날이랑 별로 다를 거 없지.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 응. 학교에서 막 롤모델 적는 수업 같은 거 했는데 응. 언니를 적었었거든? 진짜? 나 그 집에 있어, 지금도. 근데 그때도 되게 나랑 달라서 되게 멋있고, 지금은 더 멋있고, 그래서 나한테 제일 좋은 친구고 되게 고마운 사람이지. 나한테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뭐야? 진짜? 나 그래? 그 집에 있어. 나 몰랐네, 그거는 또. 아, 진짜? 그래. 그러면은, 응, 대박. 뭔가, 이렇게 들으니까 좀, 그래. 다음 질문할게. 응, 그러면, 내가 가수가 이제 되겠다고 했잖아, 어렸을 때. 응. 그때는, 너는 어떤 생각 들었어? 나 잘할 것 같았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언니가 가수를 되겠다고 했을 때라는 기억이 없거든? 왜냐면은, 어. 그냥, 언니 항상 가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 되게 당연하게. 언니가 가수를 안 하겠다고 할 생각이 없었던 때의 기억은 아예 없고, 응.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하면 그런 기억은 없는데 잘할 거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지. 뭔가 잘 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 같은 게 없을 정도로? 언니가 확신을 줄 정도로 되게 항상 열심히 하는 것만 봤으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잘할 것 같았지, 항상. 그렇구나. 응, 어, 대박. 그래. 응, 다음 질문할 거야. 응, 그러면 응, 같이 우리 보낸 시간 중에 응.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있어? 근데 우리가 너무 자주 같이 있어가지고 응, 사실 하나를 꼽기가 되게 어려운데 응. 그냥 최근에 제일 기억이 남는 거는 언니가 내 생일 파티 해줬던 거. 이렇게 풍선 달고 꾸며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해줬는데 그게 사실 어떤 친언니가 동생한테 해주겠어. 뭐 친구 사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언니가 파티를 막 이렇게 꾸며줬었잖아. 아, 맞네, 맞네. 그래서 꼭 이번이 아니어도 사실 생일 때마다 항상 잘 챙겨주니까 항상 기억에 남지. 맞네. 우리 그때 너 생일 파티를, 맞아. 내가 생일 파티 해줬구나. 맞아, 막 풍선 달고 뭐 그런 거 누가 해주겠어, 솔직히.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거 해주는 걸 좋아해. 난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근데 상상도 못했어. 응, 그러면 응, 내가 가끔 힘든 순간에 막 너 부르잖아. 응. 그럴 때 막 귀찮거나 힘들진 않아? 뭔가 내가 하려던 걸 뭔가 미루고 언니를 도와주고 이런 거 나는 되게 좋거든. 내가 할 일보다 언니가 먼저인 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우선 전혀 받지 않고. 그리고 뭔가 힘들 때 나를 떠올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되게 고마운 거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리고 나는 언니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불러줘서 고맙고, 나는 하기 싫은 거는 못하는 성격이거든. 그래서 언니 옆에 있고 뭔가 그런 거는 항상 내가 좋아서 내 의지로 있는 거니까 귀찮거나 뭐 힘들 거랑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난 내가 좋아서 언니 옆에 있는 거야. 안 좋았으면 안 갔을 거야. 그러면 나도 너한테 힘이 되거나 도움된 적 있냐? 되게 많지만 근데 꼭 특별하게 뭐 이럴 때 힘이 됐다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옆에 항상 언니가 있는 것 자체로 되게 힘이 되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혼자가 아니냐는 생각이 있잖아. 그래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되게 든든하고 힘이 돼. 물론 뭔가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언니가 도와주고 힘이 되는 게 맞고 항상 좋지. 든든하고. 너랑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음, 우리 팬들이 들을 텐데 음. 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 해주고 싶은 얘기? 응. 음, 언니는 내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열심히 살고 제일 좋은 사람이니까 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고 방송에 보이는 것보다 난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니까 언니 응원해줘서 고맙고 그래서 사랑해줘서 고맙고 더 많이 관심 가져주면 좋겠지. 너무 고맙지. 언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너한테 어떤 언니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언니가 되면 좋겠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도 언니가 나한테 너무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 거 알고 그리고 어떻게 더 잘해주면 좋겠다고 드는 생각도 없어. 왜냐면 너무 지금도 잘해주니까. 그냥 지금 같으면은 난 충분해. 더 바라는 거 없고. 그냥 너무 좋아. 우리 지금처럼 그냥 잘 지내는 언니, 동생 같은 그런 친구 같은? 그렇게 또 계속 똑같이 지냈으면 좋겠어. 그러자. 응, 그럴 거야. 그럴 것 같아. 고마워. 오늘 통화해줘서. 응, 고생해. 응. 응, 끝났어? 이제 뭐 촬영하고 해야지. 응, 파이팅. 응. 응, 안녕. 끊는다. 응. 어. 음. 참, 이런 걸 물어볼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네, 잘. 제가 이런 문제로 동생이 저를 생각하는지도 잘 몰랐고, 나한테 이런 동생이 있어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내가 동생을 되게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만큼 동생도 저를 너무 좋게 생각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누구에게 의지하나요?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상대가 있나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고 여러분을 믿는 단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해준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아니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큰 힘이 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고맙다고 표현해 보세요.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고서 마음을 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직접 하면 더 좋을 거예요. 감사의 표현은 자주 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저의 동생 같은 존재가 여러분에게 없어도 괜찮아요. 아직은 혼자 있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마련해두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이게 제 마인드셋입니다. This is my mindset. 저의 10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 20대는 그 꿈을 이뤄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20대를 뜨겁게 태우고 싶어요. 언젠가 번아웃이 오더라도 완전히 연소될 때까지 뜨겁게 태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잡고 있던 걸 놓아줘야 할 때가 오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30대가 됐을 때 20대에 못해봤던 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걸 떠올리면서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고 싶지 않거든요. 새로운 곡을 낼 때마다 저도 항상 긴장이 되고 두렵다? 무서워요. 정말 밥도 못 먹을 때도 있고 진짜 손이 떨리기도 하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누구나 각자의 힘듦이 있잖아요. 제가 불안해하는 것도 제가 선택한 거고 누가 시키거나 강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시간들이 마냥 힘들게만 느껴지진 않아요. 견뎌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활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아요. 그래도 저는 일에 관해서는 멘탈이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결국 멘탈이 강하다라는 의미는 주어진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는 하지만 그냥 악의적인 비난이라든지 악플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근거가 없는 비난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치만 성적에는 좀 연연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싫거든요. 저는 어쨌든 대중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정말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오해하면 그냥 오해하게 내버려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소한 비난이나 부정적인 의견도 저를 흔들지는 못하는 편이라 인터넷 댓글 하나하나에 굳이 마음을 두진 않아요. 저의 진심과 진실은 언젠가는 통할 거고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믿어요. 저한테 원동력이 되는 말은 한 번 사는 거 최고가 돼야지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뜨겁거나 아주 차가운 자세가 좋지 미지근한 건 싫어요. 물론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해요. 아빠가 해주신 말 중에 착하게 살자라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어쩌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남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착한 삶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나쁜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지만 제 행동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존중하는 선에서 제 자신을 위하는 게 오히려 착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스스로에게도 떳떳할 것 같아요. 저는 정직하게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한 번쯤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런 시기를 슬럼프라고 말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런 시기에는 쉽게 마음을 잡기도 힘들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냐, 곡이 막히면 어떡하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하는 말이 내가 뭐 딱히 되게 술술 풀렸을 때가 있었나? 내가 지금까지 잘 됐던 곡이 다 술술 풀려서 잘 됐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슬럼프가 왔다고 해서 특별히 대처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요즘 왜 이렇게 안 될까?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또 슬럼프를 마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든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는 마인드셋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 번은 겪고 지나가는 시기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너무 많은 걸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오늘도 미래의 나에게 소중한 하루니까요. 안녕, 미래의 소연아. 나는 지금 25살의 소연이야. 나는 지금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미래의 소연이는 부담감과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좀 더 즐기는 삶을 살면 좋겠어. 내가 지금 25살의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다 이룰 테니까 조금 더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즐기고 싶은 것을 하면서 지금보다 재밌게 살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인드셋입니다. This is my mindset. 내일 후회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성격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물론 후회도 제 몫이라 생각하고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편이에요. 저는 예전에 제가 특출난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디션에 합격하고도 소속사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불안했었거든요. 그때 다른 친구들은 포지션이 하나씩 있거나 눈에 띄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들처럼 무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춤, 노래, 랩
여러 장르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쉽게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어떤 분야든 소홀히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사를 직접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랩 담당이었기 때문에 랩 가사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작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겨서 작곡도 하고 싶어졌고 멜로디 메이킹도 직접 하고 싶어졌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작업의 영역이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데뷔를 했을 때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제 곡이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쪽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평소에 모든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 꾸준히 연습했기 때문에 작사, 작곡이라는 재능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는 일들이 나중에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작사를 했던 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랩을 좋아하는 순간부터 작사를 조금씩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작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했고 저에게는 이제 122 선생님이라는 굉장히 멋진 랩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작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선생님보다도 스승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스승님께는 랩도 많이 배우고 래퍼는 솔직해야 된다는 태도, 음악적 신념 같은 거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 음악의 특징은 솔직함이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해요. 예전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예쁘게 꾸며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뭔가 있어 보이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평소에 제가 많이 쓰는 표현들로 가사를 써요. 사실 그렇게 쓰는 게 더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저만의 색깔이 녹아든다고 생각해요. 기교를 부리지 않고 더 담백하게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같이 작업하는 프로듀서 오빠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는데 제가 듣고 싶은 거, 입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로 음악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해줬어요. 너 나이 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어.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또 저는 음악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장르에 집중하면서 곡을 작업하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편이에요. 자세히 분석해서 들어가지는 않고 느낌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랑 같이 작업하는 프로듀서 오빠랑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뭔가 비트적으로 이거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대화보다 좀 더 이걸 부르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이거를 부르는 사람이 좀 더 재밌고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느낌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특정 장면, 분위기를 떠올리면서 작업하는 방식도 많아요. 보통 제가 작업하는 순서는 제목을 먼저 짓고 멜로디를 쓰고 가사를 마지막에 써요.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획안 작성을 먼저 하고 방향성을 엄청 많이 고민해요. 각 멤버가 이렇게 보여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컨셉을 잡아서 곡 쓰기에 들어가요. 곡 수정도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무리 좋은 멜로디여도 멤버들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다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정말 어울리는데 좋은 게 나올 때까지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를 입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편이에요. 저한테는 연아, 소연, 윈디라는 세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는데요. 세 캐릭터는 제가 어딘가에 갇히기 싫어서 만든 거예요. 세 가지 캐릭터를 처음 만들었던 건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저는 한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면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사람 안에 한 가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예인은 모든 면을 다 보여주기 힘들고 만약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저 가짜 모습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냥 제가 새 캐릭터를 다 만들게 되었어요. 이게 다 제 다양한 모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요. 연하는 뭔가 일상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더 컨셉슈얼하고 나의 상상력에 대해서 곡을 쓰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룹을 프로듀싱 할 때는 연하의 캐릭터에서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소연은 아이들의 리더 소연이에요. 리더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 아이돌인 것도 있고 남들이 본받고 싶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평소에 올바르게 예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요. 윈디는 저의 20대? 일단 제가 설정한 캐릭터는 윈디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굳이 말하자면 제 모습에 많이 가까워요. 자유로운 모습이. 그래서 말리지 마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곡입니다. 그 말리지 마라는 곡이 제 친구들은 그 노래가 저랑 가장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내일 후회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성격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물론 후회도 제 몫이라 생각하고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편이에요. 앞으로는 윈디처럼 더 자유롭게 곡을 쓰려고 해요. 음악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연하는 아이들의 화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굉장히 컨셉적이고 뭔가 만화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의 모습은 제가 언프리티 랩스타를 했을 때 웃어라는 곡이 있거든요. 거기서 소연의 이 아이돌로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적힌 가사가 굉장히 소연이랑 좀 어울리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마다 맡은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노래를 완성하려면 세 캐릭터 중 어떤 것도 없어서는 안 돼요. 제가 만든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저의 세 가지 캐릭터가 잘 녹아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살면 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솔직해져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을 던지면서요. 내 자신에게 솔직한 게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답이 생각만큼 빨리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스스로에게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를 아티스트로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은 자기 객관화와 솔직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면 인생의 주인공이 된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게 제 마인드셋입니다. This is my mindset. 제가 전소연답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멤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설명해주는 단어는 독보적,
혹은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 컨셉을 기획할 때 의견을 많이 내는 편인데요. 하고 싶은 컨셉을 PPT로 차근차근 정리하면서부터 시작돼요. 거기에는 굉장히 투박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적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살을 붙여주시면서 완성을 해가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마다 차별성 있는 걸 하고 싶어요. 퀸덤 때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화려하고 대단한 무대를 만들어야겠다가 아니라 아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만들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게 투박하더라도 우리만의 멋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신념이고 음악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래야만 우리 그룹이 가장 돋보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자.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저희가 음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편견을 부시는 것?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되게 멋있는 단어인데 어쩔 때는 되게 좋게 쓰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아이돌 분들은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돌이면서 아티스트다. 아이돌도 아티스트다. 우리는 자유롭게 음악을 한다. 그래서 편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톰보이에서도 그랬는데 단순히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는 이분법적 표현으로는 사람들을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여자이기 때문에, 또는 남자이기 때문에, 또는 20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나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아름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은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나 남의 시선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리더로서 제일 힘든 건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성격상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리더로서 끊임없이 멤버들과 소통하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거든요. 제가 잠시 그거에 소홀했던 순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오해가 쌓이더라고요. 저는 팀에서 리더와 프로듀서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정말 달라요. 프로듀서는 어떤 순간에 딱 결정을 해야 하는데 리더는 그 팀의 화합을 중요시해야 하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최대한 잘 해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멤버들이 서운하지 않게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설득과 대화의 중요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멤버들은 이야기를 하면 다 잘 들어주고 오히려 먼저 해보자고 해줄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진짜 고마운 것 같아요. 멤버들의 매력에 대해 말해보자면 우선 미연 언니는 저희 노래 안에서 주로 훅 부분을 부르거든요. 그 이유는 미연 언니가 노래를 부르면 뭔가 대중적여진달까? 미연 언니가 많은 한국인 분들이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니 언니의 목소리는 우리 노래를 엄청 고급스럽게 만들어줘요. 민니 언니의 목소리가 더해지면 이거 팝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그룹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보적인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저희 팀을 개성 있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슈아는 우리의 음악에 매력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음악 안에서 포인트를 줘야 할 때 슈아가 그걸 하면은 오! 하고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슈아는 정말 매 녹음 때마다 제가 놀라요. 이렇게 늘었다고? 이렇게 늘었다고? 이렇게 발전했다고? 정말 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슈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방송에서 위너 선배님들을 뵌 적이 있는데 너무 그 관계가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각자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또 함께 할 때는 모이는 모습을 보고 음악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느낌?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도 그러고 싶어요.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1년에 한 번, 뭐 더 나이가 생기면 뭐 몇 년에 한 번이라도 각자가 했던 걸 바탕으로 모여서 또 음악을 하고 살고 싶어요.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멤버들, 내가 정말 부족한 리더인데 늘 잘 따라주고 믿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나도 앞으로 더 우리 멤버들 사랑하고 그리고 더 멋진, 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게.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생 오래오래 함께 즐겁게 음악하자. 사랑해. 네. 팬들이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팬미팅도 정말 기억에 남고 다 만났던 순간순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긴 하는데 일단 제일 임팩트 있었던 거는 저희가 데뷔했을 때 제일 처음 만난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처음 본 거잖아요. 그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팬들의 응원은 너가 뭐를 해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이 가장 힘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진짜 사랑이잖아요. 뭔가 너무 사랑하면 이 사람이 뭐를 해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이 너무 고마웠었어요. 우리 네버랜드 정말 항상 조건 없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버랜드 덕분에 제가 정말 25년을 사는 동안 네버랜드를 만난 이 4년이 저에게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우리 네버랜드들이 주는 사랑에 대해 항상 더 보답하고 네버랜드도 지금 제가 느끼는 행복만큼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평생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저에게 아이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유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이런 음악을 하는 이유? 내가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가수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이유인 것 같아요.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멤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종종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소연답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멤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곳에 있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곁에 저 소연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게 제 마인드셋입니다. This is my mindset.
음원 1위를 하고 제 음악이 거리에서 들려나와도 사실 아직 잘 실감이 안 나요. 사람들이 나를 다 알까? 라는 생각이 아직 있거든요. 누가 저를 알아보거나 제 노래를 들었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아직도 신기해요. 그래도 지금 제 상태에 만족하지 않아요. 제 20대에는 음악이던 글이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표현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제 20대를 되돌아봤을 때 신드롬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연이는 한국 음악 발전에 기여했고 또는 한 획을 그었다? 이런 평가도 듣고 싶어요. 20대를 열심히 살고 나서 30대가 되면 치열함에 대한 고민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건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20대에 제가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나중에는 저도 누군가를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회사를 차리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능력으로 누군가를 프로듀싱 해주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프로듀싱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 사람한테 어떤 것이 어울리는지를 찾아보고 지금 유행하는 게 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음악을 쓰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나중에도 어떤 연예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제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 친구한테 가장 잘 맞는 옷을 입혀주고 싶어요. 아직 음악으로 풀어내지 못했지만 언젠가 풀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부모님한테 한 번쯤 노래를 써드리고 싶어요. 제가 단 한 번도 아직 쓴 적이 없거든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 근데 어떤 말로 표현해도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께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어떠한 특별한 행동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기보다는 항상 저를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하라고 하고 너가 뭘 해, 너 뭐 해야 돼 이렇게 절대 저한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늘 부모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 덕분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의 모습은 반짝이는 신예라고 생각해요. 되게 미래지향적인 말인데 저는 이제야 사람들 눈에 좀 보이는 신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가끔 스스로 이게 끝인가? 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위로가 되고 앞으로 밝은 미래와 많은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는 뜻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기대되는 시기는 30대, 40대, 50대가 아닌 26살이 되는 내년이 가장 기다려져요. 지금까지 해온 걸 바탕으로 26살부터는 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내년에 26살 전소연이 더 잘 될 거니까요. 저에게 인생에서의 성공이란 가지고 싶은 게 없는데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사람은 뭔가 목표가 있고 모든 걸 다 가지면 허무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행복이라는 게 저는 좀 순간순간적이다 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뭔가 잃었을 때도 행복할 때가 있고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행복한 삶이라면 저는 외롭지 않은 삶인 것 같아요. 뭔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부정적으로 바라볼 건지는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앞에 펼쳐진 미래를 가능성이라는 말로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긍정적으로 내일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매 순간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시작했고, 지금 이 순간도 시작했고, 매 순간을 시작한다고 생각해야지 더욱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지금까지의 모든 게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오늘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하는 말들이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그리고 지금의 제 마인드셋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과 가치는 계속해서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번 마인드셋 컬렉션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저도 제 10대, 20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고 이 기회를 통해 앞으로 제 삶에 대한 방향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본 시간이었어요. 저와 같은 20대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감히 불안하겠지만 잘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던 또 무슨 일을 안 하고 있던 다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고 다 각자는 멋있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는 큰 꿈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까 아주 큰 꿈이라도 꿔도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마인드셋 컬렉션을 들어주신 여러분, 저는 제가 아직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 말들이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더 멋진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제 인생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마인드셋입니다. This is my mindset.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소연입니다. 저에 관한 사소하고 진지한 21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해볼게요. 소연의 마인드셋을 3단어로 표현한다면 솔직함, 속마음, 인생사. 뭔가 여기에는 솔직함도 담겨있고 제 인생 이야기도 담겨있고 그리고 저의 속마음도 담겨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3가지입니다. 가장 배우고 싶은 외국어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저는 요즘은 아니고 항상 태국어를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했고 민니 언니가 이제 태국어를 할 때 되게 뭔가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살짝씩 했었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혹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다른 행성에서도 태어나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아예 지구가 아닌 좀 다른 행성? 되고 싶은 거는 모르겠어요. 그 행성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가장 우울할 때 듣는 노래는? 그리고 가장 신날 때 듣는 노래는? 가장 신날 때 듣는 노래는 저는 이제 메간 트레이너의 Me Too라는 노래를 자주 듣고요. 왜냐면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가장 우울할 때 듣는 노래는 저는 우울할 때는 이어폰을 꽂고 있긴 한데 노래는 안 들어요. 왜냐면 그냥 저는 뭔가 우울할 때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그 이유는? 국내에서 저는 부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바다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신나는 느낌? 괜히 부산 하면은 좀 신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 항상 여행 갔을 때마다 되게 좋은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여행을 간다면 부산을 가고 싶어요. 이거 어려워요.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어떤 음식? 그 이유는?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어. 뭘 먹지? 고기? 고기를 먹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냥 물리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좀 덜 물리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이고 거기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노트북이라는 영화고요. 그게 어떤 장면이 딱 기억에 남는 건 아닌데 되게 첫사랑에 관련된 영화잖아요. 뭔가 사랑은 약간 변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되게 묻어있는 영화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양재천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 주변에 살아서 익숙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뭔가 자연? 그리고 또 예쁘게 되게 꾸며놓은 것도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자주 하는 터무니없는 상상은 무엇인가요? 저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정말 너무 많이 자주 하는데 일단 뭐 초능력을 쓴다던가 내가 불을 쓰는 능력이 있다던가 막 바람을 다루는 능력이 있다던가 뭐 활을 쏜다던가 뭐 그런 되게 멋있는 막 히어로가 되는 상상을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천국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마 바라는 게 없는데 행복한 곳? 이려나? 이제껏 살면서 했던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인가요? 전 거짓말을 정말 안 하거든요. 뭔가 사소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날 뭐해? 이날 볼 수 있어? 이러면 이날 나 스케줄 있네? 요 정도? 제가 근데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한 적은 없어서 큰 거짓말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바로 포기했던 도전이 있나요? 혹은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도전도 있었나요? 바로 포기했던 도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만약 도전을 시작하면은 포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안 하지 그냥.
그리고 어울리지 않았던 도전은 글쎄요. 어울리지 않으면 딱히 도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뭔가 도전이라는 건 좀 마음에서 우러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했지만 겪어보니 막상 아무것도 아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내 앨범을 내는 순간 정말 많이 걱정하고 나가는데 겪고 나면은 잘했네, 고생했네, 그냥 이 정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모든 일들이 그래요. 막 하기 전에 되게 많이 걱정하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랬었지로 다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누구든 만나서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나요? 저는 다 가능하다면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좀 편찮으셔가지고 거의 이제 움직이실 수가 없으신데, 그래서 근데 저랑 할머니랑은 친구였거든요. 할머니가 저의 친구였어요. 할머니도 저한테 저를 친구라고 했고 저도 할머니를 친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제가 할머니 앞에 가도 할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일어나실 수도 없어가지고 만약에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다면 할머니랑 먹고 싶네요. 가장 좋아하는 옷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옷은 절에서 구매한 법복 같은 건데 되게 예쁜 게 있는데 그 옷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어디 좀 특별한 날이나 입고 다녀요.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중고마켓에 올리고 싶은 물건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솔직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딱히 올리고 싶은 물건은 없는데, 뭐 굳이 올린다면 옷들? 좀 안 입는 옷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거 정도인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살아보고 싶은 시대가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인류 그 전의 인류를 살아보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인류 말고 만약에 그 전에도 인류가 있었다면은 그 시대를 살아보고 싶어요. 이유는 궁금해요. 어디까지 발전이 되었었으며 만약에 그 인류가 있었다면 왜 없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인생에서 봤던 장면 중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 저는 막 그런 봉사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항상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상 없이 자신을 희생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좀 아름답다? 엄청 아름답다라고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을 참아야 할 때 자신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을 참아야 할 때 저 표정을 못 숨겨가지고 웃음이든 울음은 잘 참는데 웃음이든 뭐 짜증이든 뭐든 저 뭐 아무도 감정을 잘 못 숨겨가지고 만약에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사 까먹을 때가 늘 당황스럽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되게 가끔씩 있거든요. 뭔가 이 가사가 뭐더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까먹거든요, 보통. 그럴 때마다 정말 당황스러워요. 특히 큰 무대에 올라갔을 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예전에 멜론뮤직 어워드에서 가사를 통째로 까먹었었는데 그때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생각만 해도 깔깔 웃을 수 있는 기억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건
기억이라기보다는 저는 슈아를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슈아가 너무 재밌는 말도 많이 하고 재밌는 행동도 많이 해서 슈아를 생각하면은 뭐 기분이 좋달까? 네, 그래서 자주 웃는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인드셋 컬렉션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마인드셋을 진행하면서 뭔가 저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의 마인드셋 컬렉션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셋 소연 컬렉션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제 마인드셋입니다. This is my mindset.